네, 반갑습니다. 문송 IT입니다. 예, 오늘은 이 앞전의 내용에 이어서요. 그 입출력 그 정보에서 나오는 각종 신호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단순히 펄스처럼 어떤 순간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순간적인 신호만 보여주는 그런 정보로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왜 그런 구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관연도 70회 3일차 1번 문제를 일단 앞전 시간에 그 우리가 두모르강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전 시간인데 첫 번째 우리가 문장의 구조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전제 조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반전 신호가 M100이라는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장이 쓰여 있는지를 두모르강 법칙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서 다른 문장의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전 이 부분을 만일에 풀었으면 이렇게 이 두 개를 병렬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플렉스 J가 비접점이 되거나 이 반전에 대한 신호를 풀어 헤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없고 이 쉬운 이 신호를 또 동일하게 여기서 반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문장을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이건 앞전 그 영상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두 번째 입출력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상태 정보와 신호 정보라는 게 있어요. 상태 정보라는 것은 어떤 그 동작에 지속적인 정보가 입력되는 거고요. 신호 정보라는 것은 순간적인 그러니까 이 펄스가 우리가 맥박 같은 경우잖아요. 맥박. 그다음에 순간적인 그 입력, 순간적인 출력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속적인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예, A 접점이라고 그랬죠. 요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B 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A 접점이라는 것은 A 접점에 어떤 입력 신호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여기는 반대로 신호가 계속 안 들어오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만이 여기에서 출력이 나가죠. 신호가 들어와야만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 출력이 나가는 거고요. 신호가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신호가 나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입력 신호 중에서 또 하나 펄스 신호를 볼 수가 있죠. 펄스 신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상승 엣지에 이 부분만 우리가 취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신호죠. 누르는 순간, 그러니까 맥박이 바로 뛰는 순간 이렇게 박동이 시작하는 순간에 정보만 필요한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정보도 있었죠. 이 부분 N 네거티브 정보 이 신호는 맥박이 떨어지는 순간 이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의 정보 그러니까 순간의 정보 아주 짧은 시간의 어떤 변화 짧은 시간의 변화를 우리는 신호라고 하고 지속적인 정보의 입력을 우리는 상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문장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출력으로 이 M0라는 출력을 내보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보와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는 상태 정보고 얘는 펄스 신호입니다. 신호. 이런 신호가 발생하면 하고, 그런데 여기 잘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어느 정도 규칙성을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상태 정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출력이 대부분 이런 코일의 출력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이런 출력이 나오고요. 대부분 또 이런 입력 신호를, 순간적인 입력 신호를 필요하면은 대부분 그 신호의 상태를 어디다 저장하기 위해서 이 setCoil이라는 이런 명령어로 출력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컨디션 조건문이라고 그랬고요. 이 부분을 그 실행 부분 액션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 서로 궁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만 만들어 가지고 이 출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상태 정보가 유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출력이 계속 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이게 직렬로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화면에 녹화가 안 돼 있었네요. 여기는 이게 셀렉트 스위치 A의 조건이고 이거는 셀렉트 스위치 B의 조건인데 동시에 얘가 셀렉트 스위치 A는 신호가 들어와야 되고 셀렉트 스위치 B는 신호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조건에서 M0는 이렇게 출력을 하세요. 이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얘를 우리가 문장으로는 이런 문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짜진 프로그램에서 이 흔적을 찾아보면 이 조건이란 것은 여기서 보는 이런 조건의 상태를 입력 신호로 받고 있는 거고, 이 입력 신호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출력도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호로 어떤 펄스 신호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이 펄스 신호가 왔다는 것을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펄스 신호는 순간적인 신호라고 그랬습니다. 순간적인 신호. 그래서 이런 setCoil이라는 이런 출력하고 이 setCoil이라는 이런 출력값하고 어떤 그 연관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그 타이머 같은 이런 그 값을 계속 유지하는데도 어떤 신호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입력되는 신호에 A 접점, B 접점과 같은 상태 정보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정보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입력 디바이스의 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것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쉬운 장비가 뭐예요? 우리가 기능장 시험에서 보는 셀렉트 스위치죠.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 유리한 신호가 장비가 셀렉트 스위치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제껴 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반대 방향으로 그 스위치를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호를 받기 좋은 우리가 장비가 뭐가요? 푸시 버튼이요. 푸시 버튼은 자동 복귀를 해버리잖아요. 눌렀다 떼는 순간 알아서 자동 복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두 신호를 우리가 구별할 때 이런 그 상태 유지가 좋은 신호는 셀렉트 스위치고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신호, 눌렀다 떼는 신호, 그 다음에 포지티브 신호 같으면은 이런 포지티브 신호는 누르는 순간의 신호, 이런 신호는 뭐가요? 푸시 버튼, 푸시 버튼 같은 그런 자동 복귀 신호, 푸시 버튼 같은 그런 신호가 훨씬 이런 신호를 잡기 유리해서 우리는 그 이산 데이터로 주로 입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아니 입력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런 그 둘 중에 하나 true 혹은 false on, or off 뭐 이런 신호로 이산 데이터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주로 지금 기능장 시험에서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신호가 이런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이런 정보는 이런 데는 셀렉트 스위치에 대한 정보 입력일 확률이 커지고 이런 정보는 푸시 버튼 정보의 입력일 확률이 크다. 그래서 어떤 출력이 그 조건을 계속 유지를 해서 입력 조건이 유지를 하며 출력도 그 조건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쓰고 어떤 순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기억을 해야 될 경우는 setCoil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자, 얘는 이 조건이 해제가 되면 이 출력이 바로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 코일의 출력은. 그런데 얘는
어떤 이 조건을 해제를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셋 코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그래서 셋 코일을 썼으면, 이런 셋 코일을 썼으면 반드시 리셋 코일, 어떤 신호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리셋 코일을 만들어주는 거다고 항상 짝이 이루어져야고요. 이 셋 코일과 리셋 코일은 항상 짝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레드 다이어그램의 특징, XG 5000을 이용해 갖고 우리 레드 다이어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짤 경우에는 어느 언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레드 다이어그램의 언어는 반드시 이런 조건이 전제되고 그 조건을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문법의 신텍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어떤 상태 정보와 신호 정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이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조건 1, M0의 출력은 계속되고 그 다음에 M2가 이 비접점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 순간에 푸시버튼 A라는 신호가 눌렀다 떼지기만 하면 그 순간을 잡아서 그때 딱 한 번 온스캔에서 M1이라는 내부 접점 회로에 플래그를 1로 세팅을 시켜라. 1로 기억을 시켜라. 여기에 보면은 0과 1의 비트에서 1비트 값을 1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셋 코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요렇게 둘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당연히 M0라는 조건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거는 비접점인 M1이 비접점을 유지해야 되고 그 순간에 푸시버튼 B에 스위치를 눌렀다 떼는 그 순간이 되면은 M2라는 비트 값을 1로 세팅을 시켜버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쭉 해서 내려오면 물론 당연히 이 M0라는 조건이 플래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비트 값이 1로 바뀌어 있으면 1로 바뀌었단 말은 비트 값이 1로 바뀌었다는 것은 A 접점으로 되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붙으면 그때부터 타이머를 T0라는 타이머를 5초 동안 계속 온 딜레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5초 동안 딜레이를 시켰다가 온을 시켜라는 온 딜레이 타이머를 동작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딜레이 타이머가 완성이 되면 여기에 지금 여기는 이제 비트 값으로 이 T0 값이 5초로에 도달하면 T0의 비트 값이 1로 세팅이 되죠. 그렇게 되면 묵시적 리셋을 하는 M101이라는 코일을 출력을 시켜라. M101이라는 코일이 출력되면 이거죠. M101이 출력이 되면 M1이나 M2를 코일 값을 0으로 리셋해라. 이 비트 값을 0으로 리셋해버리라. 이런 거 리셋 코일 값이죠.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드 다이어그램이란 것은 어떠한 신호가 나오면 어떤 신호를 출력하고 그 신호를 해석을 해서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상태가 바뀌면 그 상태를 리셋하고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을 끊어버릴 건지 말 것인지 이런 사건의 연속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입력 제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출력을 그 조건에 맞춰서 어떤 아웃풋 디바이스에 이런 출력을 유지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입력 신호로 짝을 이루는 걸 보면 여기에 보면은 평상시 열린 접점, 평상시 닫힌 접점의 그 출력은 어떤 것과 궁합이 주로 맞는다고? 예. 코일의 출력과 역코일 출력, 우리는 역코일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두 개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는 양변환 검출 접점이나 음변환 검출 접점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로 셋 코일이나 리셋 코일과 짝을 이루어서
서로 이제 궁합이 맞다고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짝을 이뤄가지고 쓰거나 우리가 이제 주로 양변환 검출 코일이나 이런 걸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 방법은 잘 이런 그 검출 코일의 출력은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코일을 잘 쓰지 않는지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만 복잡해지지 이걸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신해서 쓰는 게 주로 이제 입력 접점으로 치환해서 많이 쓰죠. 입력 접점으로 치환해서.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입출력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상태와 신호, 어떤 펄스 신호를 구별을 해봤고요. 그 입력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출력되는 신호도 어느 정도 짝을 이룬다. 타이머나 카운터 값들이 실제 이런 입력 신호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출력을 쓰고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그 함수나 명령어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기계적인 어떤 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그 함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